잘 보냈습니다. 저 잘 보냈어요. 뭐 드시는 거죠? 레몬티. 레몬티는 강의 전에 마시면 되게 좋은 티고요. 강의 전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들깨. 전날 술 먹고 그다음에 들깨 많이. 그러니까 이게 목달 시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해특 시즌 2. 자, 오늘 17번째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강의는 저희가 이제 Part 6를 이제 다루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5문제를 다루다가 자, 오늘은 이제 8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조금 오늘도 기름집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되게 긴 거는 뭐라 그러죠? 참기름. 조금 긴 거는 뭐라 그래요? 들기름.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Part 6의 8문항짜리를 두 번째 또 푸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단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참기름집은 아니고 오늘은 들기름집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순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먼저 네문항 여러분들 먼저 풀고 오시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네문항 풀고 오시고 해설 강의 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 뵙죠. 토해특 RC. 자, 뭐 다시 한번 그 식상하지만 문제 풀고 오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지문은 일단 제시문의 press relea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시문에서 지문의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은 basic of the basic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꼭 하시라고 당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릴리스는 뭔가요? 릴리스가 뭔가를 풀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다가 뭔가를 풀어놓는다. 언론 보도 자료를 프레스 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언론에다가 뭔가 보도 자료를 뿌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디에 빈칸이 있어요? she라고 하는 주어 다음에 빈칸이 있는데 선택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선택지 A, B, C, D의 품사를 먼저 따져보니까 동일한가요? 혹은 동일하지 않은가요? 기본적으로 A, B, C는 모두 동사이고 D번은 동사가 아닌 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빈칸이 일단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먼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죠. 자, 대세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앞쪽에 지금 수잔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기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뭐뭐 중에서 한 명인 수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어요. 대디아를. 그리고 대은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가 있고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동사가 없죠. 따라서 빈칸은 동사의 자리다 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를 소거할 수 있겠네요. 누구를요? 이 녀석은 완전 소거가 되겠네요. 결국은 A 동사냐 B 동사냐 C 동사냐를 가지고 따져보시는데 의미가 동일하죠. 기부하다의 뜻. 의미가 동일하고 품사도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법의 문제입니다. 동사 어법의 문제는 어떻게 풀이하라 그랬죠? 수태 시제를 따져보시면 돼요. 자, 우리 숫자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고 싱싱. 자, 주어가 she죠. 3인칭의 단수입니다. 자, 따라서 선택지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자, 지금 B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의 동사이기 때문에 3인칭의 단수이면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 끝에다 뭘 붙인다? s를 붙여 쓰는 게 맞죠. 자, 그래서 B번을 또 소거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번이냐 C번이냐의 문제인데 10은 어때요? PPP 없으니까 둘 다 능동이죠? 그러면 결국은 시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 있으니까 의미적으로도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migh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시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신속 정확하게 낼 수 있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may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might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두 가지의 뜻이 있죠. may라고 하는 조동사는 첫 번째 1번 허락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 May I go now?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가도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may가 자, 사실은 토익에서는 더 많이 등장하고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may는 추측과 가능성인데요. 낮은 추측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내일 파티에 올 수 있니? 라고 그러면 I might go.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갈지도 몰라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낮은 가능성과 추측의 개념으로 메일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번이냐 C번이냐를 놓고 여러분들 지금 빈칸을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국 이제 시제도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도 따져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발표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시에다가 25,000불을 앞으로 기부하겠다라고 미래에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 발표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건대 언론 보도자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돈을 기부할 가능성이 낮아요. 기부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정답은 A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더블 체크. 자, 이중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점검은 누굴 가지고 해볼까요? 다음 문장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의 내용은 어떤가요? The funds는 기금이고요. 자, 그 자금이 어떻게 될까요? 사용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damage가 되겠습니다. damage는 당연히 손상이고요. 손상을 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상이 어떤 손상이에요? The city suffered. 자, suffer는 어떤 피해 따위를 입다의 뜻입니다. due to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looding은 홍수죠. 범람. 자, 그래서 강의 범람이죠. 강의 최근 범람 때문에 시가 입었던 데미지가 되겠어요. 이 뒤쪽에 지금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은 아이는 형용사절입니다. 그 데미지를 수리하고 고치기 위해서 돈이 쓰일 것이다 라고 하는 돈의 용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은 그러면 확실히 지불을 할 예정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불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일까요? 자, 이 정도면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러분들 A번과 C번의 선택지 중에서 자, 정답을 A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겠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A번으로 정리하는데 오히려 이제 포인트는 may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 문장에서 만났을 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허락과 낮은 가능성 추측의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정답 A번으로 확정하고요. 자, 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싱싱.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빈칸이 와 있는데 선택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뮤지엄부터 호텔, 스토어까지 전부 뭐예요? 다 명사죠. 다만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D번의 store는 토익에서는 동사로도 자주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store는 저장하다의 뜻이 있죠. 자, A, B, C, D의 뜻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이 자리가 만약에 명사 자리라고 하면 어휘 문제로 판정하고 의미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바로 가볼까요? 앞으로 한 장 갔다가 다시 와갖고 참 또 그게 또 불안하구나. 자, 두 번째 문제는 빈칸이 popular 다음에 있고요. 선택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의 품사는 냈다 어떤가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자, D번의 store가 토익에서는 동사로도 출제가 자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store는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저장하다의 뜻이죠.
ABCD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시 뜻을 갖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단어들이라. 자, 그러면 이것은 명사의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빈칸은 명사 자리 맞습니까? 네. 어라고 하는 관사가 나와 있고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 자리고, 자, 이 자리는 전체적으로는 run이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적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느냐를 골라내야 되는데, 자, 4개의 선택지 중에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지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어떤 그 시에 시민인데 이 사람이 지금 reading resident라고 얘기했어요. 자, leading resident는 당연히 주도적인 시민이죠. 자,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깨시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분이 홍수 피해에 돈을 좀 대가지고 홍수 피해를 좀 복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 보도 자료로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을 때 과연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run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께 반복 정보죠. 자, 이 런도 여러분들 운영하다로 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만 해도 두세 번 정도 정보를 이미 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인기가 많은 뭘 운영할까요? 자, 그리고 뒤쪽에 또 형용사절이 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빈칸의 명사는 뭘 팔아요? 자, 사이클링 기어를 판매하겠습니다. 자, 기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보너스, 몰라도 하여튼 사이클링과 관련된 뭔가를 갖다가 판매하는 그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선택지 중에서는 누가 팔겠습니까? 박물관이 팔아요? 호텔이 뭐 사이클링 관련된 뭔가를 파나요? 공장은 소매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점포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답을 이어나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저희가 스토어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는데, 자, 세 번째 문제 강의하기 전에 요 기어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도 뭐 기어가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원래 기계장치예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장치를 기어라고 합니다. 그게 기어의 1번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어가 토익에서는 2번 뜻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장비의 뜻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캠핑 기어, 그러면 캠핑 장비가 되겠어요. 여기서도 사이클링 기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이클링을 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뜻으로 등장하는 기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지금 옷의 뜻이 있는데, 그 옷이요, 그냥 우리가 패션으로 입는 옷은 기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옷을 기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비 올 때 입는 거 우리 우비를 뭐라 그러죠? rain gear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비로서의 복장을 기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의 뜻이 3번에 있는데 패션으로 입는 복장에는 쓰지 않는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protective gear 그러면 뭐죠? 방호복 이렇게 되고요. 스포츠 기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운동복 이렇게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내용 다시 한번 끝에 단어 추가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다시 가보시면 세 번째 문제의 빈칸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ABCD가 어때요? 품사가 서로 다르고 다 전치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휘 문제잖아요. A번 자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반복 정보예요. B번만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over는 워낙에 뜻이 많은 전치사이긴 한데요. 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자, over라고 하면 뭐뭐 위에 너머로 이런 뜻이죠. over the mountain 이렇게 얘기하면 산 너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와도 되게 많이 쓰죠. over 60 그럼 6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간의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위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넘어서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위치, 수치, 기간의 의미고요. 자, 그 기간은 어때요? 그 기간에 걸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3번의 의미까지 자 토익에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over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번과 D번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일 것이기 때문에 살짝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B번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셋 이상이 아니라 둘 사이기 때문에 A and B의 구조로 여러분들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자, 항상 A and B의 구조가 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도 A and B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지가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다르니까 이것은 무슨 유형?
어휘 유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직 빈칸 추론의 그런 유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문은 꼼꼼하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그 어떤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한다. 돈의 그 사용 용도, 그 다음에 기부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지금 등장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사람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떻습니까? A number of는 수거라 그랬죠? 이것도 반복 정보입니다. many의 뜻이고요. 그래서 많은 뭘 가지고 있나요? 자, 다른 사업적인 관심이죠. 흥미죠. interest는 동사명사 동일형이고요. 이 사람은 다양한 그런 사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진술이 쭉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throughout은 무슨 뜻일까요? 자, throughout은 제가 별표를 여러분께 항상 2개, 3개 이상은 드리죠. 자, throughout은 장소와 기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어떠한 장소를 통과하는 동안 내내, 저녁에서 이런 뜻이고요. 자, 기간도 어떠한 기간 동안 내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throug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정답률도 되게 높은 선택지로 등장하면 정답률이 높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도시에 여기저기에 굉장히 사업적 관심이 또한 많은 사람이다 까지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인데 3번인데 여기는 지금 자 3 decades가 뒤에 나와 있네요. decades도 우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decades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3 decades는 자 지나간 30년 되겠습니다. 지난 30년이 지금 앞쪽에 부사구로 제시가 돼 있고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왔죠. 뭐를요? 사업적인 왕국이 되겠습니다. empire는 제국이죠. 그녀의 사업적인 그런 제국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사업적 제국이 또 뒤에 설명돼 있네요.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체가 뭐를요? 1,500명 이상을 장소에다가 고용하고 있고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She owns.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의 1,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적 왕국을, 제국을 건설해 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칸을 포함하는 부사구의 내용은 뭐가 돼요? 지난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자, 따라서 위치를 나타내는 아래쪽을 나타내는 아이 안 되겠고요. A와 B 사이에 혹은 2개 사이에 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불구하고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B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됐죠? The next. 자, 4번 문제는 드디어 이제 빈칸 추론이 되겠어요. 자, 그럼 앞쪽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정리를 좀 했잖아요. 자, 기부자에 대한 그런 세부 정보들이 지금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뒷문장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근데 뒷문장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쪽에 컴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절은 무슨 절? 이건 지금 부사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접속사가 제대로 있었으면 그 접속사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부사절이어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와 동사가 도치돼 있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급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도 드릴 수 있었냐면 사실은 if that should happen 이렇게 전체 문장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까 하다가 실제로 토익의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상황들을 종종 만나시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한번 부딪혀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부사절 자리에서 주어 동사가 뒤집혀 있고 접속사가 없으면 이거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if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됐죠? 그럼 이 문장은 뭐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녀가 double 2배로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를요? 총량이 되겠죠? 자, 어떤 량이에요? 그녀가 기부하는 돈의 총량을 2배로 늘릴 것이다.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일이 지금 등장해야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그녀가 돈을 2배로 낼까? 이 돈 많은 여자가. 그 조건들이 요 안에 내용으로 제시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한번 읽어볼까요? A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돈을 기부하는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분이 지금 뭘 희망하나요? 이 전체가 이제 목적어인데, 자, 지역의 주민들, 그녀 말고, 자, 지역의 주민들이 그녀의 generosity는 그녀의 자비로움이에요. 그녀의 기부 정신과 매칭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match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 명사로 무슨 뭐 경기의 뜻도 있고 성량의 뜻도 있고 하지만 동사로는 어울리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녀의 자상함과 어울릴 만한 수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다, 필적하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그녀의 자상함의 수준에 필적하기를 희망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좀 돈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녀가 돈을 2배로 지불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어때요? 깔끔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4번 문제의 정답은 A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실제로 시험장이었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5번으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자, 저희는 지금 문제 해설 과정에 있으니까 꼼꼼하게 B, C, D도 해석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답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B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녀가 최근에 고용했다 100명 이상의 직원들을, 자, 그녀의 회사 중 2곳에 100명 이상을 고용했다. 그녀의 최근의 고용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회사가 이윤을 만들어냈어요. 얼마의 이윤입니까? 바로 1200만 불 이상의 이윤을 작년에 냈다. 돈 잘 벌었다가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조건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어디 살아요? 바로 이 지역에 살아요. neighborhood는 이웃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명사가 연결돼 있으니까 컴마로 연결돼 있으면 동격이라 그랬죠? 가장 exclusive. 자, exclusive는 독점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mity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독점적인 그런 지역인 가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삽니다. 그녀가 그 지역에 사는 것과 뒤쪽의 조건과 무슨 관련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까지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해설은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뒤쪽에 이제 4문제 남았죠? 그 문제 풀이하시고 자, 돌아오셔서 자, 뒤쪽의 해설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토요일 특! RC. 자, 이번에도 이제 네모난 여러분들 풀고 오셨는데 또 해설 강의 좀 기대되시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째 문제는 빈칸이 이렇게 it's 다음에 있어요. 자,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A, B, C, D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딱 봐도 다 명사 아니에요? 의미는 어떻습니까? A번과 B번과 D번은 여러분들과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C번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국말로도 뭐 그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건 방송 용어로도 여러분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편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익숙한 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A, B, C, D의 뜻이 모두 다 다르다 라고 하면 이것은 명사의 어휘 문제 아닙니까? 이 공지사항, 제시문에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지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져가시면서 빈칸에 적절한 명사를 찾아 넣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주어가 radio가 되겠습니다. 방송국이네요. 그 다음에 would like to, 원합니다. 뭐를요? 발표하고 싶어 해요. 뭘 발표하고 싶어 하죠?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in 이하의 분야의 변화를 발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어떤 변화를 발표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 뭐 방송국에서 콘서트의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발표하고 싶어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방송국에서 뭐 콘서트 주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논의의 변동을 갖다가 발표하고 싶어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방송국에서는 이슈가 없나요?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편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개발이나 그 안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Part 6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ABCD가 모두 들어가도 다 괜찮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단서를 앞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뒷문장으로 이동해서 단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뒤쪽으로 이제 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리스너들에게 뭐를요? 토크쇼와 뉴스를 뭐뭐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뭘 포함해서요? 굉장히 유명한 쇼고요. 자, 이 쇼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 데이브 브래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뭐 쇼를 포함해서 톡쇼하고 뉴스, 그죠? 지속적인 뉴스를 청취자들에게 우리가 제공한다. 뭐 등등. 자, 요 동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추측하셔야 되죠. 통밥을 좀 때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지원 씨 동생이라는 설이 있죠. 하지만 자, 이분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12월 1일부로 as of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as of는 토익이 참 사랑하는 수거 전치사입니다. as of는 몇 월 며칠자로. 자, 그래서 12월 1일자로 우리가 바꿀 거예요. 포맷 자체를.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프로그래밍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편성이 바뀐다의 내용이 뒤쪽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빈칸 이하의 문장을 근거로 해서 정답을 C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6번은 어떠신가요? 자, 빈칸에 지금 동사 자리에 뚫려 있어요. 본의 아니게 5번 문제를 정답을 내기 위해서 정답의 근거로 이하의 내용을 활용하느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걸 이미 판단을 다 하셨습니다. 자, 6번은 선택지가 이렇게 깔려있네요. A, B, C, D가 어때요? 다 동사입니까? 자, 선택지 중에 B번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먼저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뜻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다? 동사의 어법 문제다. 반복되는 출제 원리 좀 아시겠습니까? 수태 시제를 이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이제 어떻게 제시되어 있나요? 주어는 지금 w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선택지 중에 지울 만한 애가 있어요? 그럼요. offers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offer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곁가지로 살짝 이야기하고 빠질게요. 이거는 동사 자리에 쓰였다라고 하더라도 we는 지금 3인칭의 단수의 현재 주어와 만나는 offers이기 때문에 이거는 we랑 만날 수 없어요. 자, A번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C번이냐 D번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인데 10은 어때요? 아, 둘 다 능동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논점이 뭐다?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의 의미인지 여태까지 제공을 해왔다의 내용인지를 따져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거 따지기 전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offer는 제공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살짝 3,000% 좀 빠졌다가 다시 문제풀이로 좀 돌아갈게요. 그거 싱싱. 이렇게 해서 미래냐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가 맞느냐를 따져보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for the past 7 years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 7년에 걸쳐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보세요. 그럼 지난 7년에 걸쳐서인데 앞으로 뭐뭐 할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센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for the past 7 years를 토대로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 D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6번 문제에 대한 해설과 해석까지 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고요. 아직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지문은 계속 읽어가시면서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문장에 지금 주제를 줬어요. 우리 지금 프로그래밍 편성의 변화를 지금 주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왔는데
12월 1일자로 어떻게 바뀌어의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는데요. 이 지금 changing formats라고 했잖아요. 포맷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하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날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starting 보이십니까? 자, 이거 이제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일종의 분사구문과 같은 것인데 starting, beginning 다음에 날짜가 나오게 되면 언제 시작해서 이런 관용구로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것도 반복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런 걸 보면서 약간 좀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24시간 내내 틀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포맷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앞쪽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뉴스나 톡쇼 같은 것들을 제공해왔던 그런 라디오 방송국인데 이 회사가 포맷을 바꿔서 음악 제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공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 있네요. 이건 뭐죠? 빈칸 추론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이하에는 뭐가 나와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빈칸 추론은 앞뒤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뒤쪽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반대 내용이 나와 있네요. 빈칸의 내용과 반대 내용은 뭐예요? 자, bulk of the programming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 편성의 벌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bulk라고 하는 단어는 대용량, 커다란 덩어리, 육중한 부피의 것을 말하거든요. 자, 이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The bulk of는 다시 한번 무엇의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번역하실 수 있어야 돼요. 큰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는 락 뮤직과 팝 뮤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24시간 내내 음악만 틀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은 락 음악과 팝 음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수험자라면 빈칸에 지금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지 주관식의 아이디어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착하지 마시고요. 선택지 읽어보세요. A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Thus far. Thus far는 so far와 똑같은 뜻입니다. 학생들이 so far는 조금 더 익숙해하는 것 같아요. So far 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so far 라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 누가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listeners, 청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왔다. 이거는 시점상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 바뀌는 것은 지금 12월 1일자로 미래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So, 그래서 당신은 듣게 될 거야. Nothing. 아무것도 못 듣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그러나로 안 되면 뭘로 하라고 했죠? 자, 이것도 반복 정보입니다. 이런 반복 정보의 출현 시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짜릿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벗은 해석이 잘 안 되면 except, 제외하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죠? 음악이 되겠습니다. 음악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tune in 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une이라고 하는 것은 자, 튜닝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 같은 거 튜닝 한다 그러면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 튜닝 한다 그러면 뭐죠? 조율한다는 얘기는 주파수를 깨끗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세대 학생들한테는 이해가 전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 주파수를 이 다이얼로 돌려가면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딱 맞춰갖고 딱 들었거든요. 요즘엔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그냥 올라간다. 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튠인은 조율하다의 뜻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주파수를 맞추다가 됩니다. 그렇게 조율해서. 알겠죠? 그래서 B번의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요?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음악 말고 딴 거는 못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B번의 선택지가 좋은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 자 24시간 내내 음악만 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문장과의 연결성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락과 팝 뮤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뒷부분과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거는 24시간 내내 음악만 틀 건데 하지만 락과 팝 음악이 대부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B번은 뒷문장과의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답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었던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그러시면 C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네들 중 다수는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이것을 좀 하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청취자들에게 귀를 좀 기울였습니다. 이것도 앞문장과의 연결 상태는 나쁘지 않죠. 24시간 내내 음악만 틀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청취자들 중 다수가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는 논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뒤쪽에 however 이하의 내용과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번도 답으로 쓰시면 아니 되겠어요? 마지막 D번입니다. D번엔 뭐라고 나와 있나요? air. 방송국에 가시면 참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스튜디오 앞에 지금 딱 써 있어요. on air. 그러면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요 air는 공기의 명사로서 공기의 뜻도 있지만 송출하다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끔씩의 occasional은 가끔씩의 local news와 일기예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가끔씩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죠? 왜냐면 24시간 내내 음악만 틀겠지만 가끔씩은 뉴스도 하고 일기예보도 내보내 줄 거야. 하지만 이 편성의 대부분은 음악 프로그램은 맞아 라고 뒤쪽에 읽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앞뒤에 자, 연결 상태가 가장 좋은 선택지는 D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The next. 자, 8번째 문제는 이제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품사가 서로 전혀 다르죠? 자, 스페셜은 형용사, B번은 동사예요. 자, 요거는 지금 답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꼭 공부해 두세요. 복습해 두세요. specialize는 딱 보자마자 뜻보다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자동사. 이게 먼저 생각나야 되고 specialize in A 이렇게 여러분들 뭉태기가 생각나야 돼요. in 이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C번은 부사, D번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누가 될까요?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라면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는 지금 A, B, C, D의 품사가 서로 다른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빈칸의 품사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on이 전치사죠? 대의 명사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와야죠. 자, 그러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어진 선택지 중에 지금 A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사 못 나와요, 저 자리에. 동사 당연히 안 되고요. 복합명사 구성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뭘로 쓰시면 되겠어요? A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굳이 해석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제 지금 빈칸 추론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On that special day라고 하면 그 특별한 날에 뭐뭐뭐를 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 안에다가. 그쵸? 자,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더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접근, 자, 문장의 구조, 품사와 어형의 문제는 그러니까 구조 접근을 통해서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시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8문항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무리를 잘 짓게 되었는데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24시간 내에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복습 꼭 당부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자, 수고하셨어요.